우리에겐 서로가 있다. 그리고 책이 있다. 아이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로 인해 더 용감해질 거라고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악몽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왜 악몽을 꾸는지, 왜 악몽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말이다. 내가 어떻게 악몽을 견뎌내는지도 말해줄 것이다. 그럴 때면 내가 보아온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했던 기억을 죄다 떠올린다. 마치 게임처럼. 하고 또 한다. 20년 넘게 했더니 이젠 조금 지겨울 정도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게임도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을 전율하게 만드는 악몽은 있죠.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악몽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기나긴 악몽에서 그 어느 글귀처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있음을 알고 책이 있음을 알죠. 그리고 그것이 나, 너,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지켜주고 용감하게 해주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무더운 날 겹겹이 보호복을 입고 병마와 싸우는 그네들과 이 통탄한 시간에 무료함이나마 없애줄 요량으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도서관 사서 같은 것들을요. 그러면 아마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양도서관 북라디오 동스팟의 이다솔 사서입니다. 동스팟은 이번에 새로 오픈한 유튜브 채널의 고정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2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도서관 소식들로 채워지고 2부는 이용자분들께 신청받은 사연들을 읽고 소통하려 해요. 신청은 도서관 SNS 및 도서관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고요. 특별한 주제 없이 동양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건의사항, 소소한 이야기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 이용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무엇이든 하고픈 얘기가 있는 분의 대나무숲이 되어드릴게요. 도서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재 휴관 중이라 도서관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이용자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휴관과 개관을 반복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개관 후에 찾아주실 이용자분들께 변화점을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자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변화점을 보인 곳은 아동자료실입니다. 교과 연계도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주제도서, 주제별별 독서 퀴즈가 있는 동동 코너, 자료실 안내판과 자료실 내의 구조물의 위치 변화, 도서 정비 등이 있는데 그중 초등학생 친구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교과 연계도서와 매월 다른 책들로 문제를 내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주제별별 독서 퀴즈 코너는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어요. 눈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변화점은 넓고 깔끔한 5단 서가가 생겼다는 점일 거예요. 서가가 들어오며 기존의 모든 도서들도 정비를 해서 파손, 훼손이 심한 자료들은 빼내고 신간 도서들로만 꽉꽉 채웠어요. 2층 종합자료실에는 사서가 직접 선별하고 추천하는 사서 알아보는 추천 도서가 생겼고요. 검색 PC 앞에는 우리 도서관의 인기 도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도서관 베스트셀러 코너가 생겼습니다. 매월 주제 및 도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손도 많이 가지만 다양해진 도서 추천 코너를 보며 독서력을 키우는 이용자분들을 보면 그 노곤함도 즐거운 필요일 때가 있어요. 3층의 변화는 스마트 정보실의 게시실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 정보실은 예약이 필요 없는 자유 열람형 공간으로 정기 간행무실과 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어서 약간의 낭만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변화점으로는 도서관 마당에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고 울타리를 설치해 가꾸기 시작했다는 점과 어지러이 나붓기던 현수막, 배너들을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보가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 했다는 점이에요. 휴가는 간헐적으로 길었지만 이용자분들이 상심하던 그런 날에도 도서관 직원들은 모두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나은 동양도서관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여파로 도서관 내의 모든 시설을 입장할 시에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셔야 하며 입구에서 체온 체크 및 QR코드 체크를 해야 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지켜주었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불편함을 드려야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좀 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1부가 끝이 났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용자분이 신청한 신청 소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닉네임 내남님의 신청 소절입니다. 장미꽃 봉오리를 따르면 지금. 피치의 낭독이 끝나자 키팅 선생님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읊었다. 이 같은 감정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 한다. 그 뜻을 아는 사람?
카르페 디엠 말입니까? 라틴어 박사 믹스가 손을 들었다.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그래, 맞았다. 이름은 스티븐 믹스입니다. 믹스,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요즘은 참 입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일상의 여러 부분을 갉아먹혀 즐길 만한 오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소절을 신청해주신 내남님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늘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재롱은 귀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잠깐 머리를 헝클이고 가는 바람의 상쾌함 같은 것들이요. 이전에 비해 오늘 즐기기에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즐기기엔 부족해도 행복하기엔 충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주변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용자분의 사연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이용자님은 닉네임 도서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동양도서관을 이용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책장 넘기기가 힘드네요.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발발로 제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중 가장 큰 변화점은 퇴근 후 도서관에 들려 가볍게 테이크아웃하듯 빌려가던 책들이 사라졌다는 것일 거예요. 하루의 피로를 도서관의 책 냄새와 조용한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책 구경하기도 너무 힘이 드네요. 모두가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 열었으면 싶어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도 저처럼 퇴근 후 찾아보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다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도서관에 자주 이용해 주시던 분의 사연이네요. 일단 저희 기관은 인천시 소재의 도서관으로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 중으로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적은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지역 내 재확산으로 인한 조치이며 지역 주민 및 도서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신 휴관 동안 다시 찾을 이용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신관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생 11권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바둑에서의 두터움이란 어머니의 사랑처럼 켜켜이 쌓인 그 어떤 것이다. 허실이 없으면서도 탄력적이고 때가 되면 가치가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두터움. 우리 잠시만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서로의 두터움으로 나, 너,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두터움을 한번 갖고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이제 2부까지 끝이 났는데요.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고 또 설레어서 여러모로 가슴이 가만히 있질 않았네요. 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모쪼록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재미와 더불어 잠깐의 휴식이 되었기를 바라며 신청 소절을 끝으로 동습파 1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회 때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소절은 사노 요코의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중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신주쿠의 노숙자 아저씨가 부럽다고 말하거나 혹은 남쪽 섬에서 하루 온종일 태양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슬쩍 손을 올려 파파야를 따먹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도 결국 누워서 파파야를 따먹고 그렇게 늙어서 평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영차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하는 문화국가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오우타케씨, 전기밥솥 5시 반에 스위치 눌렀나요? 사토군, 아내의 팬티 둥글게 말고 있나요? 나도 이빨 안쪽까지 꼼꼼히 닦을게요. 다른 누군가의 삶이 부럽다가도 금세 우리 앞에 일상과 해야 할 일에 눈을 못 떼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때까지 그 부러움은 잠시 모두 미뤄두세요. 점점 더 커져 이를 때 행복도 배가 될 거랍니다. 동습파 1회 미다솔